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거 없이 사는 남자의 본무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멤버십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관련해서 제 멤버십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저는 유튜브에서 본무남, 본거 없이 사는 남자 이 채널도 운영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펭귄과 파도라는 네이버 블로그도 여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끊고 듣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밀물과 썰물 해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글들, 그 다음에 사이클 이외에 뭐 주식이나 우리가 일생을 사는 얘기들, 그죠? 일상의 얘기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 지역 분석에 대해서 이런 데로 들어오시면 이런 지표들 보시면 좀 스틸컷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세요. 글로 적어서 좀 딱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풀어 적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금 뭐 전문 용어, 그렇죠.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전문 용어도 자꾸 쓰다 보고 이러니까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세요. 실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설명하는 이 멤버십 영상들은 일반 그 영상들과 달리 뭐 예쁘고 아름답게 듣기 좋게 편집하거나 그러지 않을 요량이에요. 어차피 멤버십 영상까지 유료로 끊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미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아름답게 예쁜 음악을 넣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라이브 그대로 진행한 것을 단순한 컷 편집, 버벅거리는 부분 없이만 컷 편집만 해서 올릴 심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세가 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내가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2년 혹은 갱신이 만료되는 4년,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한 2, 3개월 뒤면 이제 전세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잘 빼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잘 빼주셨다고 한들, 전세를 한 번 더 살아야 돼? 아니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 전세를 한 번 더 살까? 아니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라 그랬어. 매매를 하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투자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현장의 그 시점에서 조금 즉결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멤버십 영상도 찍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원의 일환으로 전세에 관련한 얘기를 두 번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글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하는 게 쉬워서, 그리고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임대를 하느냐 매매를 하느냐에 대해서 직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로 가서 한번 그 세세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차트는 제가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매월 말에 보내드리려고 편성해 놓은, 상품화 시켜서 편성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전세 관련 지표, 오늘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려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큰 사이즈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받게 되시는 자료가 얼마나 방대한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세로선으로, 각 지역별로 세로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각 요 세로선 안에는 요 세로 용역 안에는 각종 지표들이 뭐 1번부터 한 20번까지 한 지역에 대해서
C형을 분석해서 파도를 미리 선구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지표들이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면 배탈이 나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한 거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관련 지표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려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깊이 있는 자료들을 받아보시기에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료가 많다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떴네요. 이제 떴네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를 내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틈틈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공되는 이 모든 자료들은 시중에 없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저만이 제가 가공하고 직접 가공하고 저는 이거를 수년째 해왔고 매주 그리고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제 실거주 집을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투자로 의사결정을 할 때 100% 활용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11월 달부터 받아보시게 되면 그리고 보시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시면 조금 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이 크게 확장되는 계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전세 관련 지표만 제일 위에 있거든요. 중요하니까요. 제일 위에 배치해 놨어요. 전세 관련 지표를 한번 봐볼게요. 자료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많이 버벅거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항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옆집 순이 엄마의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들어간 부동산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혹은 투자를 잘한다고 투자의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 강사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내 마음이 항상 몰랑몰랑해서 팔랑귀라서 많이 흔들리기 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받아보시면서 객관적인 지표로 하지만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지표로 나만이 성공을 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실거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지역 구분 없이 뭐 지방이든 광역시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지역 구분 없이 한번 러프하게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를 보심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개요를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좀 편하시죠, 그렇죠? 자, 보시면 요거 주황색 면은 요게 전세가입니다, 여러분. 주황색 면으로 된 차트.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남색인가요? 파란색, 남색 점선은 요건 매매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연동하는지 한번 지역 구분 없이 먼저 러프하게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 부산은 어떤가요, 여러분? 매매가 전세가의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 면과 점선, 남색 점선 보시면 실제로 연동률이 비슷합니다. 매매가 오르면 전세도 오르고 소원하면 둘 다 소원하고 오르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그쵸? 대구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대구나 대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의 차트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 울산도 마찬가지, 강원도도 마찬가지. 강원도 자세히 봐볼까요? 같이 행보하고 같이 오르고 같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조금 반등했고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 청주, 충주, 제천, 충북도 마찬가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충남도 마찬가지. 경북, 포항, 구미, 경주, 그죠? 경상도도 마찬가지. 경남 어떻습니까? 창원, 그죠?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전북도, 전주, 익산, 군산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가 움직이는 대로 매매가가 큰 틀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 전남도, 광양, 목포, 그렇죠. 순천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경기로 오셨어요. 보실까요? 아니 전세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데 매매에 보세요. 이상한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 아까 지방 도시들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왔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전세가 계속 오르잖아요. 이 구간까지. 그렇죠? 근데 매매가가 이 구간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 뭘까요? 아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매매가를 힘을 잃게 한다. 고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 구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에서요? 경기도, 서울에서요. 그쵸. 수도권에 한 군데 남은 데 어디 있죠, 여러분? 아, 제주도 맞아. 제주, 세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고 가실게요. 같이 움직입니다, 지방들은. 경기도, 수도권 남은 데가 서울, 경기 받고 인천이잖아요. 인천. 인천도 그런가요? 맞죠. 이상하죠. 이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매매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매매가가 전세가를 따라다니는 건 맞아. 어디에 대해서요? 지방에 대해서요. 그렇죠. 광역시 포함 지방에 대해서. 하지만 서울, 경기도, 인천, 즉 수도권은 다른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간, 그렇죠. 예외의 구간, 항상 이 예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외 구간.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이 예외 구간에서 발생한 것을 먼저 인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주황색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세가, 이 주황색 면. 이 공통점은 우리가 통상 알기로 전세가는 공급, 즉 신규 입주가 많으면 전세가가 힘이 없고 신규 입주장, 공포 입주장을 지나고 입주가 소원해지면 전세가가 되살아나서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념관념이었습니다. 그 통념과 관념이 실제 맞는지 직접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데이터를 근간으로 직접 검증하고 전국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샘플로 몇 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건 랜덤입니다. 부산이 나와 있으니까 부산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차트상에서 보면 주황색 면을 보십시오. 전세가를. 수급과의 일치 연관성을 찾기 위함이니까요. 주황색 면을 보시면, 요런 구간, 힘이 없네요. 그죠? 요런 구간. 그죠? 전세가. 그리고 요런 구간. 또 힘이 없고. 그죠? 요런 구간. 그리고 요런 구간. 그렇죠. 이거를 연도로 밑에 연도를 한번 봐보시면 어떤가요? 12, 13 정도? 그죠? 11, 12, 1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7, 18, 19?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2, 23?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흔히 가시는 부동산 프로테크 앱들, 대중적인 앱들 있죠? 부동산 지인, 아실 그런 것들에 가서 실제 수급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전세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구간에 실제 입주가 많은지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셔야 되는 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11, 12, 13, 17, 18, 19, 그 다음에 23, 24. 실제로 부산에 그때 입주가 쏟아졌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11, 12, 13. 오, 맞아요. 그죠? 요 구간 입주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종전 대비. 그죠? 그 다음에 17, 18, 19. 오, 맞습니다. 그죠? 여기 종전 대비. 이 구간에 입주가 늘어났어요. 오, 여기도 맞네요. 22, 23. 그죠? 요 구간. 어디? 여기 종전 대비.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인천 랜덤으로. 이 구간은 조금 전세가 소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07, 08, 09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고, 요 구간. 여기도 17, 18, 19. 그죠? 그 다음에 요 구간. 여기는 23, 24 이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때네 이때는 그렇죠. 07, 08, 09, 그 다음에 17, 18, 19, 그 다음에 23, 24 이런 구간 인천에 보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죠? 요 구간 입주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팍 증가했죠. 07년도에 그죠? 그 다음에 17, 18, 19. 아, 그러네요. 이 구간이죠.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났다가 이렇게 팍 증가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2, 23. 이 구간. 그쵸? 22, 23, 24. 이 구간. 그쵸? 여기에 대비해서 팍 증가했습니다. 그쵸? 확실히 입주 피크 구간에 전세가 소원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런 구간은 여기서 떨어졌었네요. 전세가. 그죠? 여기 보면은, 그전에는 차트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07,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구간. 그죠? 16, 17, 뭐, 18, 19, 16, 19. 그죠? 16에서 19년 구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07에서 한 09년 구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게 한 23에서 한 24년 구간, 그렇죠? 보이시죠? 요 세 개 숫자에 진짜 대구에 입주가 많이 집중되었는지 볼게요. 0709, 16, 19, 23, 24. 그렇네요. 06, 07, 08, 09 입주가 많았네요. 여기 대비해서 그쵸. 이렇게 올라갔고 16, 17, 18, 19 여기네요. 그죠. 여기 대비해서 올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 2, 3 그래요. 지금 엄청난 입주장이 쌓여 있죠. 대구가 그죠. 여기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세는 입주 물량, 즉 수급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큰 추세 내에서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로 본 지역들 말고 다른 지역들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지역 구분 없이 그 정도 보실 그 각오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자료를 받아 보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전세가 만기되었을 때 내가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구간이 미리 쌓이고 중첩되고 있어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그때 가서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강원도 관심 많이 있어 하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0809 이런 구간 맞죠? 전세가 소원했고 이런 구간 18, 19년도 이런 구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22, 22년 최근에 조금 떨어졌고 그렇죠. 여기네요. 06년도부터 많았네요. 그렇죠. 여기 06, 07 보면서 이 구간들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 18, 19 여기네요. 강원도 여기 언제죠? 여기 원주 기업도시 입주장이죠. 그죠?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죠.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입주가 많이 쏟아질 때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에는 그런데 수급이 없는데도 전세가 좀 떨어졌네요.
그쵸? 요거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시기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다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쵸? 그러니 전세대출 이자가 가계 내 월급에서 그쵸, 뭐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받으면 기존에는 한 3, 40 냈는데 그쵸?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로.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전세나 주담대 금리 비중이 뭐 2%대도 많았습니다. 1% 후반대도 있었고요. 그죠? 대부분 2%였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4%대입니다. 대부분. 그죠? 심할 때 코로나 최근에 요거보다 최근보다 더 전에 더 심할 때 약간 직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거 막 금리 막 5% 넘어가서 5% 6% 그럴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 금리 발작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리가 안 좋다가 이 정도 소원해지니까 약간 전세가 반등하는. 그래서 공통점은 전세가는 수급에 의미 있는 확률로 반응한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지방은 전세가가 움직이는 대로 매매가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이 지표에 대해서 받게 되시는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 지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엑셀이니까 제가 바로 가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지워버리면 이 차트는 여러분 대중적인 지표 부동산 프로테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전세가 대비 매매가, 전세가 대비 매매가를 나타낸 차트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차트만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점에 내가 이 시점에요. 전세 계약이 끝났어. 이제 거주지를 옮겨야 돼. 근데 집을 사? 아니면 또 전세를 한 번 더 사라?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전통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판단하기 쉽지 않으십니다. 그죠? 앞선 논리에서 지방은 전세가를 따라서 매매가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걸 안다고 쳐요. 그죠? 안다고 치고 수도권은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전세가가 올라서 그죠? 그리고 또 같이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또 같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이걸 안다고 쳐요. 여기 수도권과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점이었죠. 그쵸? 이걸 또 알고 단 공통점도 알았죠. 공급이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공급이 많이 여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터질 때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 안다고 쳐도 그죠? 자, 이 시점에 가서 집 살래, 전세 한 번 더 살래? 이 시점에 판단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중적인 지표들로는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매매가 오를 소지가 많으니까 난 지방에 사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전세를 살면 안 되니까 집을 매수하는 게 맞는데 이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대중 지표로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방향이 이렇게 조금 틀기는 한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이렇게 내가 집을 산 와중에도 계속 가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강보합이나 아니면 약보합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까요? 아니면 확 떨어져 버릴까요? 이 현 시점에서요. 당장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지표로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이거는 여러분 미래에서 2023년 미래에서 과거를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럴 때
아, 여기 올랐네. 그렇죠. 미래에서 과거를 내려다봤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장이 온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선택을 하면 미래를 살게 되는 이 순간 현재에서 이거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런 대중적인 지표들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파생분석 지표라는 가공 지표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차트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대략적인 파도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벌써 강원도는 23년 초부터 가장 민감한 여기 남색 선이 그쵸? 보통인 이 빨간 선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둔감한 요 초록선을 향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서 원 골든 크로스, 투 골든 크로스를 여기에서 이루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세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추세가 보이시죠? 반대로 다른 케이스, 지금 현 추세, 그러면 현 추세로만 봤을 때, 투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쵸.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빨간 선마저도 상향 전환해서 초록색도 상향 전환을 했죠. 그래서 보통 선마저도 둔감한 초록선을 향해서 돌진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미리 지금 이 현장, 이 시점에서, 그죠? 퓨처 미래가 아닌 이 시점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추세를. 빨간 선이 초록선을 따라 급격하게 추격을 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전세가가 이 전 고점으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미리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차트가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를 만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는 더 쉽겠죠? 볼까요? 자, 19년 벌써 초부터 얘는 18년 연말부터 여기서 꺾여서 올라갔습니다. 전세가 이제 오를 것 같아 라고요. 선제적인 신호를 아주 빨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네, 여기서 2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3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이 섹터를, 이 시기를 자세히 보시면 전부 언제를 가리키나요? 2019년 말 2020년 초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때부터 향후에는 가까운 미래 안에는 전세가가 올라간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대비해서 이 꼭지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던 이 전세가가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제적으로. 그러면 지방에서는 전세가가 상향 반전되는 물밑의 추세를 미리 알려주니까 전세가 차오르면서 매매를 밀어 올리겠구나. 향후 얼마의 기간 뒤에는 이라는 상황 판단을 미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7, 18, 19년도에 강원도에 원주 기업도시 입주가 많아지면서 전세가 계속 소원했었잖아요. 17, 18, 19년도 동안. 그리고 19년, 20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소원합니다. 19년에 18, 19년에 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 그것이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얘네들은 엄청나게 빨리 전세가가 오른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민감선, 얘는 말이죠. 요런 데서 이미 여기에서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이미 여기에서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초록색도 여기에서 턴 어라운드.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한 시점이 요 시점들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오르니 나 이제 집 사야겠어 라는 결정을 이 차트만 놓고 보면 그 기업도시 엄청난 입주장에 미분양이 산적한 데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전세를 살고자 하는 수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차트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19년도를 예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반전한 시각이 19년 5월입니다, 여러분. 그죠? 빨간색이 반전한 거는 19년 8월, 초록색이 반전한 거는 20년 1월. 그죠? 그러니 이미 19년 5월부터 여기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내리던 전세 가격이 상향 반전될 것이란 것을 이 차트들이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차트는 항상 후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그거는 차트에 대해서 차트의 가공법이나 그 차트의 기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데이터는 현장에 동행하는 데이터도 있고 후행하는 데이터도 물론 있습니다만 셀 서식의 구성에 따라서 가공법에 따라서 선행하게끔 신뢰성이 다 못된 채 선행하게끔 차트를 가공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차트의 기본 구성 원리를 기초 뼈대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논리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벌써 19년 5월이잖아요. 여기가. 그쵸. 19년 5월. 19년 5월에 원주에 강원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진짜로 말도 못하는 미분양이 산적해 있었잖아요. 여기 19년 8월이고 여기 20년 1월이고 그쵸. 그때 당연히 전세가는 여기에서부터 오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쵸? 여기에서부터. 암만 빨리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가 언제입니까? 20년 6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수상에서 매매가도 위로 가볼까요? 매매가도 보시면 매매가가 여기에서부터 오르잖아요. 이 점선이. 그렇죠. 이 밑에 내려와 보면 그게 20년 6월 7월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전세가도 요때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도 같이 오르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이미 그 전에 다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입주가 그렇게 많은 대구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대구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대구로 가서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 23, 24, 20, 22, 2만 세대, 23, 3만 5천 세대, 24, 2만 2천 세대, 3만 5천이 2만 2천, 5만 7천원에 5만 7천에 7만 7천 세대입니다. 이 3년 동안 22, 23, 24에 이거 전세가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진짜 힘들겠죠. 기본 논리에 의하면 수급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신규 입주가. 하지만 차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여기가 뭐죠? 그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초록색은 아직 꺾인 모습이 안 나왔죠. 그죠? 하지만 민감선이랑 보통선이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말이에요. 얘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선행하는 신호냐 이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전세 수요는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그죠? 입주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전세 수요의 보통선이랑 전세 수요의 둔감선도 떨어지는 기울기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선은. 그죠? 민감선은 완전히 턴 어라운드 했고 이미. 그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또 여기에도 얼마 안 가서 이쯤 돼서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 골든 크로스가 여기 어디서 생기겠죠? 네, 그쵸. 그러니 입주가 아직도 이렇게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시장의 물밑에서는 이미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파생 분석에도 보실까요? 빨간색이 이미 돌아섰죠? 그쵸? 파란색이 이미 돌아섰고 초록색은 떨어지는 기울기가 둔화됐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대구에서는 이제 입주장의 손에 지금 빨간선을 골든 크로스 하지 못했습니다. 빨간선이 이렇게 돌아섰고 파란선은 여기에서 먼저 돌아서서 올라가서 추격을 하러 갔는데 두드려 맞고 약간 이렇게 된 형국입니다. 그죠? 콱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지만 올라갈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러니 전세가 반등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지방광역시 대구에서도 전세가 반등하는 시점을 지금 현재 미리 그 전조를 알려주고 있으니 대구에 집을 사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전세가 공급이 이렇게 많다고 전세가 국평을 전세가 막 2억 5천, 2억 초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서구에서 뭐 이런 그런 데로 가면 서구 영무회담 이런 데는 막 1억 후반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전세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 현장의 이 시점에서 지표가 미래를 예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 다 없애버려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가 횡보합니까? 이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자, 판단하실 수 있나요? 요 시점에서, 현재 요 시점에서. 일반 대중지표로요.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입주가 쏟아지는 데서 전세가 싸다고 좋다고 이럴 때 임차를 택하시면 그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2년 혹은 4년의 상승 구간에서 소외되시는 겁니다. 소외. 그래서 이런 대중적인 이런 차트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세의 개념을 도입했고 그렇죠. 추세의 개념도 조금 더 자세히 더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이 추세는 그러면 언제 바뀌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것까지 자세히 보실게요. 여러분 전세 수급 관련해서 원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트의 그림을 그리는 원소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전해서 50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일시적으로 여러분 50이 아니라 11월 12월 달에 입주가 더 쏟아지면서 47이 찍히든 뭐 40이 찍혀서 완전 바닥에 다시 늘러붙든 그렇죠. 40이 연속으로 계속 찍혀버리면 이 민감한 선도 다시 밑으로 가서 빨간 선을 돌파하려던 것들이 다시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40이 연속으로 강하게 몇 차례 찍혀버리면 하지만 50 근처의 숫자 47이라든지 아니면 50이라든지 49라든지 그런 민감선의 평균에 근접한 선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면 이미 올라간 추세가 계속 유지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빨간 선을 상향 돌파하는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원소스가 민감선보다 위에 있느냐 연속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을 많이 찍히냐로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돌파하는지 그리고 언제 돌파가 실패하고 다시 재하락으로 가는지 그래서 제가 계산된 영역 안에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블로그에서 여러 번 드린 적도 있고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도입해서 하면 현장에 바로 이 시점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보세요. 그림 쉐이프부터 벌써 파도잖아요. 이 파도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이걸 알 수 있고, 아,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언제까지? 이 40이라는 숫자가 강력하게 몇 개월 연속으로 선행되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방향을 튼 시점도 아주 바닥권이기 때문에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전세가가 수급에 정직하게 높은 비례율로 반응을 해서 움직인다는 공통점을 먼저 알게 되신 거고요.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존재 조건 하에. 그리고 차이점은 뭐였죠? 네, 수도권은 수급에 따라서, 전세가에 따라서 매매가가 정직하게 따라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라는 것을 지방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대중지표로는 현재 그 시점, 그 찰나에서 내가 전세를 한 번 더 살 것이냐, 매매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것의 반면에서, 이런 받아보시는 이런 자료들은 추세를 도식화해서 그래프로 그렸기 때문에 얼마 이상의 극저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이상 이미 물 밑에서 수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는 이 결정된 선행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는 입주장이 소원해짐을 알고 있고 25, 26, 27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이 가장 입주가 산적한 부분에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추세를 통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전세를 사서는 안 된다. 이번 전세가 끝나고 나는 집을 사야 한다 라는 결정을 지금 현장에 이 시점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큰 의미입니다. 이거 그런 파생 분석 지표들을 전세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이 수많은 지표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실제 영역에서 비교 대조해보면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야 일반 영상들 보시는 분들보다 돈을 내고, 그렇죠? 보문함의 생각을 같이 듣고 보문함이 만든 팽과 파도가 만든 차트를 보면서 현장과 동시에 현장의 흐름을 숨결을 느끼면서 계산된 영역 안에서의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예측대로 되었을 때도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 그래서 환희에 찼을 때도 선행지표들이 매도 시그널을 줬을 때는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그거를 매도하고 엑시트 아웃 할 수 있는, 혹은 그 반대 케이스에서 누구도 집을 사려 하지 않을 때, 전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전세 싸다고 덜컥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신규계약하지 않을 수 있는, 집을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종 개량된 파생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지만요, 돈을 내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내가 시간과 노력의 품삯을 들여가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고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 그리고 블로거 펭귄과 파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